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00명 안팎의 4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이제 곧 주말입니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때문이고요. 자, 우리 국내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계속해서 잘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83% 상승한 3,20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3,2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자, 코스닥은 0.61% 상승한 1,05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네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1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건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무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오늘도 공개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도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스권장인데 이게 하루 이틀 빠지면 또 올라가고 하루 이틀 올라가면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최근에서 하루 이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어제는 흔들리는 게 맞는 거고 흔들리는 어제 같은 날에서는 오히려 어제와 오늘까지 흔들렸으면 더 좋았죠. 그래서 어제같이 이렇게 흔들리면 오히려 매수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파는 게 아니고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확 튀어가지고 수익을 바로 갖다 주게 되면 그때서는 미련 없이 절반 이상을 팔아서 뭐 이렇게 매매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요. 좀 지수가, 자, 한번 지수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오죠? 어제 했던 얘기, 뭐 빠진다고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박스권장이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밀리게 되면 오히려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또 만약에 하루 이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 모양을 어제 그려줬어요. 제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할 거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줬고 지금은 그런 매매 구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시장인데 일단 3,200을 또 안착을 해줬으니까 안착에 따른 박스권 장세에 다시 돌입을 했고요. 저점 라인은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3,150 라인 정도 되는데 그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 시장 떨어진 것도 없고요. 뭐 중국 시장 떨어진 것도 없고 뭐 아시아 증시도 양호하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계속 강세로 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이렇게 낮아 빠지는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 주고 살금살금 올라가야지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면은 이러면 지수 그냥 2,500 가야 돼요. 아니 3,500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거면 3,500으로 가야 좋은 거고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3,300 딱 찍고 떨어지게 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지수를 좀 답답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주는 게 종목별로는 잘 가요. 어제 이제 그 소듐 원자로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 핵 원료 재사용 꼭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원전 테마주들 강하게 움직였고 거기다음에 전기차용 플라스틱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이 많이 늘어날 거라 해서 뭐 코프라라든지 무슨 플라스틱 관련주들 이런 쪽 관련주들도 어제 급등이 나오고 이런 이제 기대감 플러스 그다음에 폴더블 폰 계속 이슈 나오고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급등 나오고 그리고 일부 잡주들 급등 나오는데 이렇게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순환매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계속 걔네들만 가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나올 테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해드렸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들 중간 점검으로 잠깐 짚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이미 어제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렇죠? 시장 조금 흔들리면 다시 또 반등 준다 해서 어제 흔들리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어제 오히려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만간에 고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코스닥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코스닥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생겼는데 코스닥은 이제 전고점을 요만큼 남겨놨어요. 물론 이게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지만 돌파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게 돼도 내려오게 되면은 수익 났던 것들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다시 팔고 매매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신고점이 지금 1062인데 여기를 돌파해서 코스닥 지수가 1100으로 가는 흐름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코스피도 3300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대형주들이 갑자기 쫓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별로 지금 뭐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겁먹지 말고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먹고 팔고 하면 그러면 재미있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날 시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현재 박스권 장세로 보인다. 코스피 지지선이 3,150인데 이것만 지켜주면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의견 주시면서 현재는 매매에 대응하는 시장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시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K스트 6.2%, 보라기 3%, IHQ가 1.2%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한호시스템 3.4% 성공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키스트가 4.1%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솔브랜 홀딩스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어제 편입된 테스나 1.9%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41.6%입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다시 한 번 더 테스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패턴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테스나인데요. 그래요. 일단은 테스나를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가격은 들어오지를 않았죠. 자, 지금 시장이 다시 박스권으로 돌입을 하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점으로 내려온 종목은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여러분들 다시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전일 표적 종목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목요일까지의 흐름이 있었던 종목을 먼저 AS를 하고 그다음에 급등명 종목 짧게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테스나의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월요일 날 드렸던 8월 23일 날에 키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원익큐브였죠? 자, 원익큐브. 자, 원익큐브 자, 이쪽에 있네요. 자, 원익큐브. 자, 일단은 장중에 원래는 어제까지 전에서는 2.3% 수익이었는데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밀리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얘는 뭐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한 3,5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리면 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4,000원은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시장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다가 여기서 한번 치게 되면 그때는 4,500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밀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4,500원까지 한 5% 정도는 더 밀려도 상관이 없는 시장이 그렇게 박스권을 받쳐지기 때문에 5%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4,500원을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밀리는 거는 이만큼 올라갔다고 지금 얘가 조정받는 건데 그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죠? 많이 그렇게 쭉 빠진 다음에 많이 반등 종목은 아니라서 이렇게 뭐 세게 계속 밀리는 흐름은 안 나올 거고 당분간은 조금 정체되면서 횡보 내지는 그러니까 많이 빠져야 3,500원이고 거의 대부분 뭐 3,700원 정도 내에서 횡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 끝났고 뭐 다음 주 내에서도 계속 3,700원 쪽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주면 또 조만간에 또 다시 4,000원 쪽으로 다시 들어주는. 그러면 4,000원 쪽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또 2.3% 정도 수익인데 거기서 한두 호가 더 올라가면 3% 수익이 나면 거기서 잘 챙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요거는 AS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8월 31일 날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키이스트. 자, 키이스트 일단 모양이 일단 양호해졌어요. 오늘 지금 1%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원래 요 모양에서는 튀어야 되거든요.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서 그래. 거래가 없어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다 보면 종목씩 하나씩 튀는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고 이것도 이제 엔터주 쪽인데요. 최근에 뭐 큐브 엔터 튀었죠. 사만 네트워크 튀었죠. 펜 엔터테인먼트도 튀고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튀고 그러니까 엔터주들 그런 이제 드라마 제작 회사라든지 영화 제작 회사라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엔터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튀듯이 조만간에 키이스트도 여기서 이렇게 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모양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거래량이 문제여서 세력들이 한번 뛰어 올리겠다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뭐 낙폭과대니까 뭐 안전합니다. 그냥 쭉 갖고 있다가 한번 다시 튀어 오르면 근데 이미 벌써 수익은 달성이 됐어요. 4.1%. 그래서 절반 이상 파신 분들은 그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15,000원, 1차, 2차는 16,000원, 3차는 17,000원 이렇게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그때마다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가져가시면 돼서 어쨌든 이거는 수익 달성이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에 말씀드렸던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는 가격이 미도달됐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 미도달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가격이 미도달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시 더 빠지게 되면 그때에서 뭐 33,000원으로 내려오거나 32,000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는 거 키스트랑 똑같아요. 밀리면 이중바닥형, 안 밀리면 이렇게 반등 주면 팔아먹는 그런 패턴인데 가격은 아쉽게도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스나인데 오늘 아침까지 1.9%의 수익률을 줬다가 지금 다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오늘의 표적 종목도 이제 테스나죠. 그래서 요건 밀리면 다시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요걸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이따 가격 전략 다시 말씀드릴 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또 급등명중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한원 시스템이거든요. 한원 시스템. 자,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줬을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여기네요. 여기 이날 눌리면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달성을 했어요. 4.1%. 수익률은 4.1% 달성을 했고 3% 달성. 그러니까 3에서 5%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올라갈 때에서 3에서 5% 먹고 팔았더니 5에서 10% 올라가는 일이 더 많지. 어쨌든 얘는 아직 수소 기업체 뭐 그 구성을 한다라는 킨텍스 수소 모빌리티 쇼에 아직 이슈가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9월 8일 전에 이게 사그러드는 경향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그 이후에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기대감 전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관련주들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일단 수익 달성을 했고요. 대형주가 뭐 8조짜리 종목이 뭐 4% 달성을 했으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난 사람들은 잘 챙겨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아직 박스권 고점이 아직 여기까지 남아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든가 그냥 올라가든가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들을 살피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원 시스템이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최근에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생호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얘도 올라왔죠. 세종공업도. 그러면 이제 성호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원 시스템을 만약에 팔아먹으면 그때에서는 이제 순환매로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수차 관련주들 공략하는 방법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순환매로 노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원 시스템까지 수익 달성된 급등명중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테스나인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라 그랬고 반도체 그 테스트 장비 그쪽을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오늘 아침에서는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밀리면 사면 돼요. 그래서 밀리면 어제도 51,7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52,000원대죠. 밀릴 때 사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51,8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그래서 지금 한원 시스템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흐름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수도 안 빠져요. 그렇죠? 지수도 안 빠지고 코스닥은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면 안전하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테스나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7천억이면 적당하고 얘는 또 코스닥의 또 우량주예요. 또 코스닥이 우량주인데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코스닥에 손한매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은 여기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실적 추이가 굉장히 좋아지죠. 올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이만큼 늘어나고 내년 이만큼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이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2년 전보다 거의 뭐 4배 가까이가 이제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2년 전에는 매출액이 6,500억밖에 안 됐는데 2년 뒤에는 3,700억을 합니다.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년 전에서는 162억이었고 작년에는 37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693억의 당기순이익을 달성을 하고 내후년에는 925억.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실적은 굉장히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종의 관련주 쪽인데 위치가 괜찮고 시가총액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안전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지금처럼 시장이 막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할 필요 없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 시장이 강하니까 그쪽에 순환매 쪽에서 반등 줄 거를 찾는다 그러면 테스나를 51,800원, 어제는 700원 내렸는데 오늘은 51,800원을 밀리게 되면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그리고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여기를 넘어갈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그때 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밀릴 때 61선에 지지를 하는 요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해놓으면 알아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치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가는 양봉 나오면 요런 흐름들이 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를 하고 오늘은 테스나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이번 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테스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매수가 51,800원 잡아주셨네요. 밀릴 때 사자 말씀 주셨고요. 현재 코스닥 흐름 좋은데 코스닥에서 테스나는 우량주다. 시가총액도 적당하고 실적 추이도 좋다. 내년에 실적이 더 오를 거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신가요? 네, ST팜 11만 5천 원에 7%예요. 75,000원이요? 11만 5천 원이요. 11만 5천원에 비중 7%. 네, 수익이 나셨는데 오늘 사신 거 아니고 이전에 물렸다가 수익이 난 건가요, 지금? 네네네.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이게 또 떨어지면은 또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뭐 부담되는 금액대가 아니고 비중도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면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중이 한 30% 됐다면 지금 위치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면 되는데 지금 비중이 10% 이하니까 한 네.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저 12만 원짜리 못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1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자리 못 넘어가면 또 3분의 1을 또 매도하시면 되고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3분의 2까지는 정리했는데 3분의 1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손실해서 팔지 말고 또 밀리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돼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앱코 앱코. 자, 앱코라는 종목을 유튜브 상담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신규 주죠. 작년 12월 달에 이제 들어온 종목이고 그러니까 신규주들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들어주다가 또 빠지고 들어주고 또 빠지고 들어주고 또 빠지고 하면서 고점 대비 지금 빠진 게 대충 한 반토막인가요? 34,000원에서 뭐 완전 반토막은 아닌데 거의 마이너스 한 40% 넘어가는 그래도 반토막까지 내려왔었었네요. 그렇죠. 16,000원에 35,000원 근처였으니까 반토막이 났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반등도 줘야 돼요. 자, 매수 가격은 17,050원에 비중을 15%면 굉장히 싸게 사셨네요. 그러면 많이 빠진 종목 공략한 거니까 이거는 욕심내면 한 2만 원까지 보실 수 있고 욕심 안 내면 18,900원, 800원 그 정도서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자,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 자, 매수 가격은 2,470원의 비중 10%. 수익 나면 일단 파세요. 수익 나면 파시고 지금 반등이 나온 거죠, 조금. 많이는 안 나왔는데 지금 전선 테마주들, 전력 테마주들 뭐 선도전기부터 해가지고 뭐 광명전기 등등등 해갖고 막 폭등을 해가지고 얘도 꼴뚜기도 따라가는 격이 됐는데 20% 갔으면 됐죠, 바닥에서. 적당히는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갔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선도전기처럼. 선도전기가 아니었네. 뭐였죠? 하여튼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어요. 광명전기 말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하여튼 뭐 시호자 들어가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서전기전이었나? 세명전기였나? 서전기전. 서전기전이었네. 그렇죠?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서도 바닥에서 40%가 넘게 올라왔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20%면 적당히 올라온 거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다른 전선 테마주들도 모양새가 괜찮습니다. 아직 그렇게 꺾이거나 무너질 모양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욕심을 계속 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젠처럼 돼요. 여기서 반등 줄 때 털었어야 되는데 욕심내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털었어야 되는데 욕심을 냈다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40% 빠졌죠. 그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얘도 30%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릴 때에서는 팔았다가 단가를 밑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단가를 싸질 때 맞춰놔야지 흔들려도 손실을 보더라도 10% 안쪽에 손절할 수 있지 떠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잘못 안 하면 이게 다시 뚝 떨어져 버리게 되면 손실이 또 30%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다시 재공략할 때에서는 눌릴 때 다시 재공략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건설 기계고요. 네. 56,800원에 20%입니다. 56,800원에 20%요? 20%. 좀 떠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섹터들은 이쪽에 이제 건설 기계 이쪽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데 이게 바닥에 있을 때서는 안전하지만 한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구간에 있어서 다시 반등 주면 또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등 주면은 지금 5만 원대도 저항 라인을 걸리고 5만 2천 원대, 5만 4천 원대도 저항 라인을 걸리고 그래서 단번에 5만 6천 원대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다시 밀리게 되면은 뭐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많이 밀려봤자 4만 5천 원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또 추석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만약 박살이 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으면 4만 5천 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모르죠. 만약에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뭐 추석 지나고 나서 박살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콱 하고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얘도 올라온 게 있어갖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나중에서는 이쪽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3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등 줄 때마다 단가를 낮춰야 돼. 그래서 얘는. 그래서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잘 반등 줘가지고 5만 5천 원? 그리고 반대로 또 추석 지나고 나서 지수가 4천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얘는 뭐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도 가는 거니까 그 시장의 흐름을 추이를 잘 보면서 현재로서는 제가 박스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돌파도 못하고 급락도 없어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박스권 안에서는 5만 5천 원까지는
재수가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적당히는 한 5만 원에서 5만 한 2천 원에서 5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겠군요. 지금은 기다려야 되죠. 네. 근데 기다리는 과정에서 한 5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그 1,800원 아깝다고 던지지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지 말고 한번 팔아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세경 하이테크. 자, 세경 하이테크. 제가 세경 하이테크를 7월 달에 저녁 방송에서 상담을 했었었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못 판 거 여기서 못 팔고 이미 벌써 여기서 들어줄 때 다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좋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바닥이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건데 얘도 이제 폴더폰 관련주 쪽 IT 섹터라서 이것도 갖고 있으면 움직일 거다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때 전날에 제가 상담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세경 IT였는데 굉장히 좋게 얘기했다. 근데 잘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디까지 더 가져가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3만 원이 안 깨지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3만 원이 깨지면 지금 3만 250원 샀잖아요. 3만 원이 깨지면 250원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다면 보유, 그걸 못 한다. 3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나 지금 분명히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이 14% 수익이었는데 지금 수수료 띄고 250원 깨져가지고 지금 3% 수익인데 나는 억울해서 못 팔아.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한 2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한 15%에서 20%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15% 떨어지게 되면 뭐 하면 돼요? 그때 다시 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떠 있기 때문에 3만 원짜리가 제지된 상태에서 매수 가격이 싼 사람들, 그러니까 22,000원대에서 산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 깨지고 3만 원 안 깨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위로 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그런 폴더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아직 끊어지지는 않아서 3만 원 지지가 되면 보유가 되는데 매수 가격이 좀 높으니까 3만 원 손절 라인을 두고 보유는 된다. 근데 만약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방법 없어요. 지금 절반 이상 많이 팔아놓고 비중을 20%든 10%든 조금 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 조절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아이센스. 자, 아이센스 매수 가격은 33,700원에 비중 10%. 그냥 팔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되면 이거를 다시 올리는데 또 힘이 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막 욕심내겠다 그러면은 34,000원 안 깨지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데 34,000원 깨져버리면 바로 손실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낼 거면 34,000원을 지지하면 보유. 그리고 다시 튈 수 있으니까 아니다 그냥 들어줄 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죠?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텐데 근데 깨지면은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위에서 누가 지금 팔아먹은 물량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단시간 내에서 저걸 뚫어주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거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36,000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파시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G전자입니다. LG생명? LG전자요. LG전자. 예. 자, 최근에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터져가지고 안 좋게 좀 흘러내렸다가 지금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비전은 20%고요. 네. 16만 9천 원입니다. 16만 9천 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만 떨어진 게 아니고 LG화학도 같이 떨어졌죠? 같이 이슈가 엮여가지고. 예. 그렇죠? LG화학, LG전자 이게 같이 엮여. 불 나서 뭐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 네, 둘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 문제로 해갖고 이쪽에서 같이 떨어진 건데. 그래도 LG화학보다는 LG전자가 타격이 좀 더 적었고 그리고 얘는 이제 가전 쪽으로의 이제 이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잘 가면은 16만 원까지는 딱 갈 수는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얘가 여기서 급등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기에는 여기를 이렇게 위로 18만 원으로 가기에는 시장도 그러면 3,400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시장이라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박스권에 딱 그러니까 떠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어서 지금 박스권 저점이고 그럼 여기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반등이 나오면 15만 6천 원에서 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아요. 한번 거기서 팔았다가 다시 빠지면 다시 사는 거죠. 쓴 거는 조금 팔으라고요. 그렇죠. 15만 6천 원에서 16만 원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고. 근데 이거를 전량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기 뭐 19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간다는데 올해는 아니겠죠, 선생님? 19만 원, 20만 원 가려면 지수도 3,500, 3,800 가야죠. 예, 지수가 가면 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지수가 가야 대형주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3,500, 3,800 가면 얘도 19만 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그만큼은 다 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추석도 있고 박스권으로 가다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18만 원, 19만 원을 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분에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많이 복구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최근에 많이 올라가던데 네, 3만 원에 비중은요? 48% 정도 돼요. 비중은 48%. 네. 자, 지금 뭐 4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줄어드는 뭐 비수도권은 그렇게 줄어드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6인, 뭐 그다음에 8인. 그러니까 접종자 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제 어느 정도 인원도 좀 늘리고 어느 정도 완화 조치를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완화 조치를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전면 해제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아일랜드, 덴마크, 그다음에 싱가포르, 영국 그 외에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접종자들이 지금 뭐 80%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꽤 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뭐 이제 60% 이제 준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57%가 어제까지 57%였나 58%였나.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70%대 80%대 가게 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전면 해지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 세계 여행자 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동안에 대한항공은 뭐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 승객 수요가 아니고 다 화물 수요였죠. 근데 이제는 승객과 화물의 두 가지 양쪽에 이제 엔진을 달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더 간다고 봅니다.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고점 자리인 한 3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N자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소비주들이 은근슬쩍 강해요. 지금 GKL도 그렇고 호텔신라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안 빠져요. 최근에 뭐 확진자들 뭐 2,000명 찍고 나서 뭐 4,000명 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강원랜드는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5월 달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 2단계로 줄이고 막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늘어나고 다시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에서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소비주들이. GKL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 관련주 쪽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상 이제는 다 이상 안 빠지는 거 봐서는 그리고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수급이 갑자기 좋아져 버렸어요. 기가 외국인들이 막 삽니다. 사는 이유는 개인들이 던져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지난달도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다들 걱정을 하고 이걸로 또 크게 또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세력들은 아니다라 그랬죠. 세력들은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지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이렇게 가져가면 일단은 32,500원까지는 그냥 가는 거고요. 35,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000원이요? 네, 저는 오히려 이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 소비주들이 폭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소비주들을 주식으로 보질 않아요, 지금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 대한항공도 이쪽으로 45,000원, 5만 원도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인 거고 그건 가봐야 돼요. 근데 3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자, 정근당님. 뭐요? 정근당. 종근당. 12만 5천 원에 10%인데 이거 맨날 번전이 안 가서 얼마나 갈지. 얼마요? 네? 10 얼마요? 12만 5천 원. 11만 5천 원? 2만 5천 원. 12만 5천 원. 근데 수익이신데요? 본전 근데 보고- 맨날 또 가다가 내려오면서. 아, 이제 바닥에 있어서 그러는데 뭐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고 네. 14만 원 오면 다시 질문하세요. 14만 원 오면.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14만 2천 원 얘기해요. 14만 2천 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보유하세요. 보여요? 네, 올라간 것도 없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올라간 것도 없는 종목이니까 14만 2천 원 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자, 만도 매수 가격 7만 6,100원의 비중 20%. 뭐 6만 5천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은 거래량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 6만 5천 원으로 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위아, 제가 예전에 현대위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좀 그렇고, 그다음에 한온 시스템, 뭐 대형주들이 대충 다 비슷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폭등 장세, 그러니까 폭등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만도도 그냥 이 정도로 천천히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문자로 넷마블. 자, 넷마블. 이것도 뭐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 흐름인데 13만 6천 원. 딱 그 정도 오면은 파세요. 그 정도 오면 파시고 저점이죠. 여기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슈가 돼가지고 촥 하고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팔고, 계속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밑으로 밀리면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팔아먹고, 또 밀리면 매수하고, 언제까지? 지수가 3,3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매매가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영화금속. 자, 이렇게 저항으로 올라오면 이제 팔아먹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팔아먹고 2,600원, 2,800원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파시면 되는데, 이분 사신 가격은 2,36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셨으면은 조금 무리해서 들어가신 거고, 만약에 물려 있다가 올라왔을 때 못 판 거면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는 그런 이제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내일도 다시 올라가면서 2,600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욕심을 냈다가 떨어져 버리면 아쉬우니까 분할 매도를 하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박스권 매매 대응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저 종목 테스나인데요.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51,800원 잡아주셨는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1,90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빨간불 잘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 여행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흐름 좋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선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61% 상승한 3,19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상승하면서 1,05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어제 조금 흔들려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뭐 지수가 폭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물론 가는 애들만 좀 기분이 좋고 안 가는 애들은 좀 답답한 흐름인데,
오후장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후장에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제처럼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또 갑자기 급등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수급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에선 열심히 팔다가 오늘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보면은 현재 투자자별 수급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048억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수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떠 있거나 뭐 종가상으로 뭐 3,200을 안착을 해주거나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안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폭락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예상하는 흐름들은 막 급등 뭐 이런 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밀려도 살짝 밀리는 이런 흐름들로 가다가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리다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3,250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 움직일 때 전에 종목들이 많이 조금 돌아가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이 나와주는 게 제일 나이스한 경우인데 뭐 그렇게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크게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오후장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지금도 이 순간에 가는 놈들은 또 가요.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은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이제 차별화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로 잘 노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평단가가 283,938원인데요. 매수단가 굉장히 복잡하신데 얼마요? 28만 3천 900, 그러니까 28만 4천 원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28만 4천 원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25%거든요. 비중은 15%? 25%.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지금 조금 그래도 이익이 조금 나 있는데, 네. 잘못하면 21선 밑으로 떨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가지고.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예. 왜 안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럼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하나도 없으면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붙으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이때도 상담해 드렸었어요. 이때도 다른 분한테 이때도 상담해 드렸고 더 가져가셔라.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밀릴 때에서도 괜찮다. 이거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바닥에서 물어볼 때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올라왔어요. 그때 아마 제가 한 30만 원 얘기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30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면 32만 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30만 원대 저항대 받고 지금 밀리고 조정을 받는 과정인데 지수가 크게 안 밀리니까 얘도 세게는 안 밀려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세게 밀리면 27만 원대까지는 밀리는 거죠. 27만 5천 원? 27만 5천 네, 원.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이게 딱 밀리면 그 자리 지지하는 자리니까 네. 그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고 올라오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유가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분할 매도를 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다시 26만 원으로 27만 원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실적도 잘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대감도 계속 있고 뭐 이전에 있었던 렘시마라든지 지금의 뭐 레키로나주 그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안 가고 27만 원에서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잠수 타고 있으면은 속만 터지죠, 그렇죠? 예. 그럴까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떴으니까 한 뭐 안 아까우면 절반을 아까우면은 3분의 1만 일단은 차익 실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럼 단가가 얼마에 낮아지죠. 차익 실현하면 되겠어요, 전문가님? 지금? 뭐 지금 하면 되죠, 뭐. 지금? 그렇죠. 아. 이거 뭐 올라갈 때 더 팔라 그러다가 더 내려가면은 더 못 파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그런 꼴을 났거든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예, 그러니까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죠, 걔도. 아우, 그래갖고 이익 난 거가 다 도루묵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아 마이너스까지 해버렸어요? 예. 최근에 그거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게 17,835원에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게 2만 얼마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면 항상 어느 정도는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이 대형주가 못 간 게 아니고 바닥에서 18%나 올라간 종목이니까 살짝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팔았다가 수익일 때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27만 원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밀린 부분들을 다시 사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좀 더 그럼 낮아질 거예요. 아마 27만 원 후반대로. 예, 예.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저기, 궁금하세요? 더 네이처 홀딩스 35,700원에 10%예요. 자, 더 네이처 홀딩스 35,700원에 10%.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거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막 한 8% 수익, 마이너스 하고 있어요. 뭐 다시 반등 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차트 보면은 요렇게 여기 저점이 이렇게 바닥이 요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네. 이때 이제 확 들어 올릴 때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그대로 못 빠져나가고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지지를 할 거고 다시 네. 들어줄 때 팔아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한 36,000원, 37,000원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또 사세요. 그렇게 해갖고 매매하세요. 얘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계속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해서 뭐 물려가지고 지금 8% 물린 네. 것 때문에 못 빠져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거 갖고 있으면은 조만간에 시장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아직도 1주, 2주를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네. 안에서 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비중이 작으니까. 아,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이 그렇죠. 가격에? 지금 이런 자리가 이렇게 저점을 찍는 저점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키스트도 왜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난번에 추천했었냐면 네. 다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런 매매장이에요. 밀리면 매수를 하고 그래서 얘도 이때 당시 17.7%를 수익을 준 거고 팔았다면 다시 밀리면 다시 매수를 하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그게 수익이 쌓인단 말이죠. 얘도 똑같아요. 다른 애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또 사람이 또 욕심이 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어떤 분도 하이비전 시스템 이거 욕심냈다가 이거 손실로 받겠다 그러잖아. 이게 수익 났으면 팔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쭉 내려갈 때는 매수를 하고 올라올 때는 욕심내지 말고 팔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박스권장은 제일 재밌어요. 그렇게 수익 내는 게. 그러면 지금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저점이 예. 저점이 31,500원짜리가 있고 32,000원짜리도 저점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했다가 단가 낮아졌으니까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코스모 신소재 추천해 주신 거 샀었는데 40% 수익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수익 많이 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좀 이따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공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장 마감 때 신의 한 수라는 또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 정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